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나리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감히 여기에 함께 낄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분 동안 저의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즐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우리 교육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주제를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20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5년 정도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고요. 사실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오늘 어떻게 제가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늦게 다른 친구들보다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우리 김승복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냥 강사가 아닌 명강사로서의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제가 처음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찾았었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20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떤 연상이 되는 숫자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글쎄 20이 어떤 의미일까 많은 궁금증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던졌을 때 본부장님도 20의 삶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20이라는 숫자는 프로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취미 부자와 엔잡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둘 다 많은 직군 혹은 많은 분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취미 부자와 엔잡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잡러와 그리고 취미 부자를 가르는 그 중요한 비밀의 숫자가 바로 2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80대 20 법칙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전체 80이, 전체의 20이 80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박사님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80에 머무르는 사람은 취미 부자. 그런데 그걸 뚫고 20으로 진입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삶은 이 20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 강연내 강사님이 앞서 보험 얘기를 또 잠깐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대학원을 갔을 때 그 학비를 마련하고자 저도 잠깐 보험 쪽에서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단하신 인생 선배님 앞에서 이 보험 설계사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는데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취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IR 컨설턴트, 패션 디자이너, VMD, 방송 작가, 교통캐스터, 아나운서 모두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의 영역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엔잡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찝적, 저기 찝적 되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쟤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 아니냐. 저거 프로 이직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는 말만 제대로 파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사실 저런 사람들은 꽉대기만 화려할 뿐이지 실속은 없어. 이런 시선을 받아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이라는 정말 누가 봐도 프로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제가 30,
40, 50에 있었을 때, 아직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라고 말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저는 자신 있는 프로입니다라고 말하기에도 아직은 좀 부족한 그 과도기에는 이런 안 좋은 시선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저는 프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조차도 진짜 나는 한 우물만 제대로 진득하게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프로 이직로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제일 어려웠던 선생님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그러면 대학교 갔을 때 무슨 학과에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글쎄 나는 무슨 학과로 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맞았지만 직업으로 삼을 만한 어떤 특정한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는 이때는 사실은 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는 뭐 이벤트 학과라던가 연극 영화과라던가 신방과라던가 그런 걸 좀 가고 싶긴 했는데 저희 집안 분위기가 선생님, 공무원, 공기업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조금 그 당시에는 용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어, 막 막음 방해? 혹은 안 돼!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능 쳐가지고 들어갔었던 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학비 저렴한 국립대학교, 그것도 그 당시에 취업이 잘 된다는 경상학부에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경상학부,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임의로 배정을 해놓고 1년간 각 학과를 고루고루 두루 경험을 해본 후에 2학년 때 본격적인 학과를 정한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리잖아요. 그래서 회계학과에 배정이 되어서 1년 동안 회계학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숫자 감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표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년간 회계학과에서 조씨, 한씨, 함씨, 어, 황씨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2학년이 되었고 저는 경제에도 경영에도 무역에도 회계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2학년 때도 그냥 얼굴 익혀놓은 친구들이 많았었던 회계학과에 덜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저는 숫자 감각이 없었고 목표도 없었는데 여기서 평생 내가 이 숫자를 만지면서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신을 번뜩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지독한 진로 찾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국내 학점 교류 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는 비록 졸업도 안동대학교에서 했지만 국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이렇게 외국 교환학생 가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한양대학교에 가서 일단 서울에서 나와 함께 졸업하는 시즌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을 가게 되었고요. 그때는 처음에 6개월만 갔다가 6개월을 더 가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는 4남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를 갔는데 집을 구해주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패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패션 전문 아카데미도 다니게 되고요. 패션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운 좋게 디자이너 부티크 막내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기 전에 체이스컬트라는 의류 브랜드의 VMD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부족한 나의 이 부분을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패션 디자인 대학원까지 정말 앞에 2년에 대한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마음이었는지 너무나 열심히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그때 제가 탁 순간 부딪혔던 게 이게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대학원이라는 그 곳까지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름은 제가 프로라는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20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봤더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누구에게 증명해내려고 지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결과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에는 자꾸 내가 아닌 누구, 그럴듯해 보이는 삶에 제가 제 인생의 목표를 던져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내면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걸 찾았던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저 친구는 학교도 그저 그런 학교를 갔고 남들보다 진로도 좀 늦게 찾았고 그런데 저 친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좀 그럴듯해 보이나? 저는 그 남들의 시선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업. 왜냐면 저는 동생이 3명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명 다 저와는 좀 다르게 너무나 안정적인 간호사, 선생님, 공기업에 들어가서 저는 아직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열심히 돈을 벌고 승진도 하고 부모님께 해외여행도 선물 드리고 명품 가방도 선물 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뭔가 저는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조급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조금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에게 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과연 내가 원하는 건 뭘까라는 걸 아마 거의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저와는 달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생들에게 어쩌면 좀 일부러 속 없는 언니, 철없는 언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좀 천성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핑계를 좀 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남들의 눈에 휘둘리고 핑계를 대서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가 우연히 매일 타고 다니던 버스 창밖에 보이던 아나운서 아카데미 간판을 보게 됩니다. 전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뭐 말하는 걸 하지 않았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도대회, 시대회,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학교에서 각종 행사에 사회를 하면 제가 하곤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20대 80,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려는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내가 좋아하지만 80의 영역에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야, 아나운서는 뭐 아무나 하니? 근데 엄마가 너무 의외로 덜컥 학원비가 저렴하지 않거든요. 몇백만 원 하는 학원비를 주시면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6개월 만에 대전 TVN 교통캐스터 공채 합격을 합니다. 저는 27년을 고민을 했는데 방황을 하고 그런데 결심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이뤄낸 결과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80의 영역에서 20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 용기가 시작이 반? 아니요, 저는 시작이 9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용기를 낸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대전교통방송, 안동 KBS, TBS, KFM 경기방송 마지막 DJ까지 한 번도 쉼 없이 꾸준하게 방송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다양한 행사 MC 등등등 아나운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여러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물론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취미의 영역에서 프로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의 욕망에 솔직할 것, 그리고 겁내지 말고 도전할 것, 그리고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프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 저는 그때 이 3가지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20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중파 공채 아나운서 한 명을 뽑는데 보통 경쟁률이 4,000대 1, 5,000대 1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숫자만 보고 굉장히 이 도전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그중에 저는 80% 이상은 허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중에 진지하게 아나운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채 500명도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 밖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그 4,000명, 5,000명의 그 용기를 낼 그것마저 잃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해치고 진짜 진수들과 싸움을 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쉬울 수도 있다라는 용기를 저는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사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강사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스피치 강사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진로 체험 강사, 그리고 기업 강사,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IR 피칭, 그리고 나아가서 IR 컨설턴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꿈꾸는 목표는요, 그냥 강사가 아니라 명강사입니다. 우리 한병지 강사님과 함께 저는 지금 가천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 7기에서 명강사가 되기 위해 기본기를 닦고 있고요. 우리 강영래 강사님과 함께 이번에 함께 나올 책을 또 쓰면서 강사로서의 기본기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강사라는 일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지금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처럼 기본기를 닦아가면서 공부를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강사라는 분야에서도 20%의 영역에 들어가서 현업에서 하고 있는 강사님들과 당당한 경쟁을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한국강사교육진흥원과 함께 그냥 강사가 아닌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난 좋은 인연 들과 함께 2025년에는 당당하게 저는 명강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이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하셨던 어떤 목표가 있다면 꼭 도전해 보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2025년에는 그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20의 삶이라는 저의 주제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